한국의료기기 산업계에서 세계 최고에 이른 기업이 있다. 치과용 충전재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메타바이오메드다. 그들은 치과용 충전재에 이어 생분해성 봉합사, 의료기기까지 좋은 성과를 내며 의료기기 사업을 무섭게 성장시키고 있다. 두 번의 실패 후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메타바이오메드의 오석송 회장. 그는 철저한 중소기업 성공 전략을 갖고 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탄탄한 기술력은 기본.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안목으로 회사를 세계시장에 우뚝 세워놓았는데 1990년 설립 당시만 해도 지하 사무실에서 출발했던 기업. 그 기업은 지금 세계를 진두지휘하는 1등 기업이 됐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창조 경제를 찾아간다. 매일 새벽 6시, 텅 빈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오석송 회장이다. 하루쯤은 걸을만 한데도 절대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다. 숱한 경제 전문지를 정독하는 등 자기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에 이른 아침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에게는 오늘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간이다. 바로 어제 해외 전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탓이다. 그는 1년 중 100일을 해외에서 보낼 만큼 해외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어들과 찍은 그 흔한 기념사진조차 변변하지 않은 건 해외 전시장은 곧 전쟁터라는 생각으로 임해왔기 때문이다. 예, 지금 우리 회사에는 해외 영업 직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직접 그 해외 출장을 가서 바이어도 만나보고 전시회도 참가하는 것은 지금 그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바이어들과의 서로 만남을 통해서 또 신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안목. 오석송 회장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성공 비결이다. 과연 그가 창립한 메타바이오메드는 어떤 기업일까? 메타바이오메드를 수식하는 말은 많다. 그중 하나가 세계시장 점유율 1등을 놓지 않는 회사라는 타이틀이다. 바로 치과용 충전재인 근관 충전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잇몸 밖으로 돌출된 치아 부위를 가리켜 치관이라 부르고 잇몸에 덮여있는 아래쪽 치아의 가장 중심 부분을 근관이라 부른다. 흔히 신경이라고 일컫는 부위다. 그런데 충치나 외상으로 치관에 파괴가 일어나면 치아 속 신경에 세균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근관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 통증이 유발된다. 이런 근관, 즉 신경관을 무균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근관 충전재다.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아 뿌리 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세균을 제거해주고 치아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근관 충전재의 역할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억 명이 메타바이오메드의 근간 충전재로 신경치료를 받고 있다. 몇 해 전 근간 충전재의 생산 공장은 해외로 모두 이전했다. 원가 절감력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싶어서였다. 이들이 근간 충전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충전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기술은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생체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서 혼합하는 배합 기술, 그리고 콘 모양으로 성형하는 롤링 기술, 그리고 정확한 길이를 표시하는 랭스마크 기술이 있습니다. 근관 충전재는 치료 부위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충전재를 녹여 기구를 통해 삽입하는 방식으로도 쓰이고 있다. 메타바이오메드 연구실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춰 새로운 충전재를 개발 중이다.
현재 근간 충전재를 녹여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에 맞는 물성을 지니는 근간 충전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입한 후 15년째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메타바이오메드.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건 언제나 그래왔듯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매번 자신들만의 시장 전략으로 지금의 회사를 이끌어왔다는데 모든 제품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상당히 부가가치도 있고 사업성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경쟁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서 영업이익을 또는 회사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국내에서 그것을 생산했지만 국내 경쟁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다 공장을 줘서 다시 또 경쟁력을 갖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캄보디아로 이전을 해서 저희 제품의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낮춰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내수보다는 해외 마케팅을 목표로 뛰어왔는데 300만 마일이 넘는 항공 마일리지가 그의 열정을 대변하고 있다. 지구를 12바퀴나 돈 셈이다. 미개척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만든 제품을 사줄 곳이 어디인지 찾다 보니 해외 전시를 나설 때면 본인도 모르게 비장한 각오가 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귀한 깨달음도 얻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마켓시어는 전 세계 시장의 비중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97%가 해외에 있는데 그 큰 시장을 놔두고 국내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조금 그 지속 성장 가능에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그에게 보물 창고와도 같았다. 현재 메타바이오메드는 근관 충전재를 비롯해 회사 내 다른 제품들과 함께 100여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2배에 달하는 200개국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는 오석성 회장.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마케팅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얼핏 들으면 허황된 목표 같기도 한데 그가 이런 과감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던 때의 일이었다. 1990년이었는데 그곳엔 20년 전 한국에서 보던 제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시장은 빈민국의 저가 시장에서부터 유럽의 고가 시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몸소 체험한 것이다. 아주 작은 국가라도 저희가 그 시장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도 인간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조그만 시장이라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성격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짜면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두가 똑같이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시장 진입에 성공한 나라를 지도 위에 스티커로 붙일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는 오석성 회장. 그가 주장하는 중소기업 경영 철학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중소기업 스스로가 시장의 변화를 알고 또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을 알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을 축적해야만이 지속 성장 가능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종속 관계에 있다 보면 그런 게 다 막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그 기술과 한정된 정보 가지고는 지속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중소기업 스스로 시장 개척과 그 기술 습득을 통해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돼 스스로 성장 가능성을 막지 말자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최상의 품질을 내려고 자금과 시간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 현실. 하지만 과감한 R&D 투자보다도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건 마케팅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의 타깃을 적절히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 해도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할 땐 옆에서 말 붙이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집중한다는 오석송 회장.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몰두할 수 있던 건 과거 잊지 못할 쓴 경험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그는 충치 치료에 쓰이는 재료를 만들던 미국계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입사 3년 만에 노사 분기로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런 회사를 지금의 오석송 회장이 겁도 없이 인수했는데 결과는 3개월 만에 폐업이었다. 그 후에도 치과용 충전재에 대한 시장성을 확신했던 오석송 회장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 같은 사업에 재차 도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참패. 현지에 대한 시장 분석이 철저하지 못했던 탓이었다. 두 번의 실패 후 자신은 물론 친척들의 재산까지 탕진했고 그가 향한 곳은 부모님의 무덤 앞이었다. 손에는 수십 개의 수면제를 쥔 채였다. 그때 머릿속을 강하게 내리치는 생각이 있었다. 죽으림을 다해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제가 큰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마음의 그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었는데 그때 변하면서 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쭈삣쭈삣 터는 그런 마음에서 적극적인 그런 그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 오석송 회장 중심으로 일어선 메타바이오메드는 현재 세계시장 1위의 치과용 충전재 말고도 또 하나의 개발품이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개발품의 정체는 무엇일까? (1990년에) 설립돼 치과용 품목을 정상에 올려놓은 메타바이오메드는 그로부터 10년 뒤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생분해성 봉합사였다. 생분해성 봉합사는 말 그대로 인체 내나 아니면 외부에 있을 때 분해돼서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고 분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체 내부에서 분해되더라도 양이 적고 또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됐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그 독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 분해되는 메커니즘은 수분하고 접촉하면 반응이 돼서 고분자가 점점 저분자로 변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외과 수술용 실로 쓰이는 봉합사. 수술 시 상처를 봉합할 때 쓰이는 것으로 인체에서 분해될 수 있도록 개발된 특수 섬유다. 수술한 뒤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밀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생분해성 봉합사는 개발에 성공한 곳이 전 세계 통틀어 7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기술인데다가 진입 장벽도 높은 품목이다. 그런 바늘구멍 같은 곳에 메타바이오메드가 과감히 도전한 것이다. 의료용 이 분해되는 고분자는 원래는 봉합사로 개발된 것은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돼갖고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이제 중반에 대부분 만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하고 독일, 일본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섬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기술 상용화는 한 대학의 섬유공학과 교수의 권유로부터 시작됐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해보자는 제안을 메타바이오메드 측에 건넨 것. 이내 생분해성 봉합사의 부가가치를 알게 된 오석송 회장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때부터 직접 국내 창업 투자회사 수십 군데를 일일이 찾아다닌 오석송 회장. 하지만 이미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름 없는 작은 기업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주위에서도 95% 망할 사업이라며 사업을 말렸다. 하지만 메타바이오메드에게 5%의 가능성은 작지 않은 수치였다. 글로벌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면 승산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업 1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의 경쟁사로부터 첫 주문을 받게 됐고 기술력이 입소문 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며 자연스레 수주량까지 늘게 됐다. 생분해성 봉합사는 공정 과정이 일반 소미보다 까다롭고 불량률도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그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기술이라며 말을 아끼는 개발진. 최근에는 단순히 봉합 기능을 하는 데서 나아가 기능성을 도입한 봉합사도 개발했다. 항염증 봉합사로 시술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봉합사다. 생분해성 봉합사는 현재 50여 개국으로 수출, 연 17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설립 이후 메타바이오메드는 근관 충전재와 생분해성 봉합사로 꾸준히 승승장구를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에 멈추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꾸준히 개척하고 있다. 의료용 기구 전반으로의 품목을 확대하는 것. 기존의 수처 및 치과형 충전재 이외에도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업부는 내시경 제품인 아이돌핀을 출시하여 현재 국내 식약처 승인을 완료하였고 또한 인간의 고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뼈를 만들어서 이러한 보온 제품을 이용해서 또 세계 시장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마이크로 내시경은 척추 디스크 환자 시술용이다. 일회용으로 만들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신경 쓴 점과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의 화질도 기존보다 약 4배 정도 높여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연산호에서 추출한 인공뼈도 눈길을 끈다. 칼슘으로 이루어진 천연산호를 뼈의 대체제로 개발한 것인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는 메타바이오메드의 미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산업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의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메타바이오메드. 의료산업을 이끌어온 지금까지의 열정은 그들의 다음 도약을 기대하도록 만든다. 비록 출발은 지하 사무실이었어도 성공 가능성이 5%밖에 없었어도 메타바이오메드에게는 충분한 발판이었다. 가장 중소기업다웠던 그들의 전략. 그것은 결국 가장 글로벌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메타바이오메드의 기업 이념에는 인류의 건강과 장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창조 경제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앰비전도 퓨처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창조 경제는 철저한 미래 전략이다.